지난 시간에 했던 등속 원운동하고 단진동 운동이 대표적으로 주기 운동이면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는요 가속도 운동 중 주기 운동에 대해서 했다. 그 가속도 운동 중에 첫 번째가 등속 원운동이다. 원운동은요 가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지만 가속도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자,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할 때요 우리는 그 원운동을 시키는 힘은요 항상 물체가 운동하려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그 구심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첫 번째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을 구할 때는 F는 MA니까 이렇게 구하시는데 이때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R분의 V제곱이니까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으로요. 요만큼이 구심 가속도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각도 변화량이다. 그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놓는다면 얘는 360도로 돌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값이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주면 그 주기 동안에 원둘레를 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보이면 뭡니까? R 오메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됐지? 이러한 구심력은요 가속도를 만드는 R자 힘이니까 물체가 회전하고 있을 때 원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R자 힘이 바로 구심력이다. 그 구심력은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사이에 만유 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만유 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면 만유 인력은 이런 식으로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질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힘의 크기예요. 그 크기를 우리는 R제곱분의 GMM으로 하더라. 근데 그 중에서 크기가 큰 이 행성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인공 위성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렇다면 이 만유 인력이 인공위성의 입장에서는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죠? 그랬을 때 구심력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R분의 MV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예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때 이 물체가 도는 빠르기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그 빠르기 중에 인공위성이 돌 수 있는 우주 제일 속도도 이해했더라. 우주 제일 속도는요 인공위성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 그래서 지구에서 공을 던졌을 때요 얘가 포물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스치듯이 돌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를 얘기한다. 맞아. 그 우주 제일 속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루트 R분의 GM인데 우리는 중력 가속도의 정체가 R제곱분의 GM이었기 때문에 이거 넘기시면 GM이라는 거의 정체를 다시 R제곱분의 G로도 정리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루트 G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거 안 했어요?
중력과 운동을 했어요. 실제로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 산 위에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면 이 산의 높이가 20m라고 치죠. 자, 20m야. 자연학하는데 몇 초 걸려? 2초. 2초예요. 2초 만에 떨어질 건데 거기에서 내가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면 2초 동안 아래로 떨어지면서 2초 동안 수평으로 가니까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져. 근데 지금보다 속도를 2배 빠르게 하면 똑같이 떨어지는데 2초지만 수평으로 2배 많이 가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 맞아? 네. 근데 지금보다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얘 당연히 2초 동안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평으로도 가고요. 됐죠? 수평으로도 가고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때 위치가 처음의 높이와 같은 높이야. 맞아? 네. 그리고 그 속력으로 계속 수평으로 가니까 얘가 여기에서도 수평으로 가면서 자연학하는데 그 높이가 여전히 처음에 그 높이야. 이걸 반복해요. 수평으로 중속으로 가면서 아래로 자연학하 했는데 그 지점이 여전히 처음 던진 그 높이라면 얘는 지구를 스치듯이 원운동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평으로 던지다 보면 특정한 어떤 속도에서 그래서 수평으로 간 거리와 수직으로 낙하한 거리가 마치 지구가 휘어져 있는 곡률과 같은 곡률을 그리는 포물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데 영원히 떨어지는데 땅에는 닿지 않고 무한대로 지구를 돌 수 있게 되더라. 됐어? 네. 자, 그래서 그 속도로 지구 위에서 던지면요. 절대로 지구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누굴 만들 수 있다?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다.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최소한의 속도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최소한의 속도를 우주 제1 속도라고 해서 바로 그게 만유인력이 90력과 같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V값이다. 그 V값을 정리하면 우주 제일 속도는 루트 R분의 GM이 되는데 이 GM이라고 하는 게 중력가속도를 만들기 때문에요. 이걸로 정리하면 GM은 R제곱 G거든요. 그래서 GM 자리에다가 R제곱 G를 대입하면 여기를 R제곱 G로 대입하면 이렇게 날아가서 루트 G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다. 그래서 헝아들한테 루트 G랄 이렇게 외워. 열나 외웁니다. 금방 외웁니다. 이게 바로 나로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그 속도입니다. 이게 바로 7.2km/초 이 정도의 속도입니다. 1초에 7.2km 갈 수 있는 수평 속도로 던지시면 쟤는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를 계속 돕니다. 되겠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운동도 우린 이해할 수 있다. 사실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 수평에서 던져서요. 자, 옆으로 간 만큼 아래로 자유낙하하고 옆으로 간 만큼 아래로 자유낙하, 옆으로 간 만큼 아래로 자유낙하지만 항상 그 높이가 일정해서 지구를 뱅글뱅글 도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공위성은요. 사실은 매 순간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매 순간 자유낙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소연 박사가 인공위성을 타고 갔을 때 우주정거장에 갔을 때요. 나는 무중력을 느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인공위성은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서 우와 자유낙하 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가 속도로 자유낙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허공에 자기 몸이 붕 떴다고 생각할까요? 라고 하면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는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뭘 느낀다? 반성력이라고 하는 반성 가속도를 느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체는요. 아래로는 중력 때문에 mg라는 힘을 받고요.
그리고 위로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mg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이 0이라 자기한테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됐어. 이거를 그 유명한 중력밖에 없네라고 하는 중국 새끼들이 얘기한 무식한 말. 무중력. 중력만 작용해. 중력밖에 없어. 그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무중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력이 없는 정말 허공도 있고요.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도 무중력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붕 떠 있다고 느끼는 건 사실은 합력이 0이게 되게끔 중력과 같은 크기의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은 이 상태의 무중력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우주 제일 속도를 알아내서요. 이 속도로 물체를 쏘는 연습들을 해서 로켓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공위성. 이거 띄워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우주 제일 속도보다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이게 살짝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중력 때문에 올라와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운동이 아니고 타원궤도로 돌아요. 자, 네. 자,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조금 더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죠. 왜? 여기까지 가도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근데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던지면 얘가 훨씬 더 큰 포물선을 그렸는데 얘 뼈가 여기 왔는데 여기 중력이 없어. 그럼 와? 안 와. 그냥 가. 이게 보이죠? 이게 우주 제일 속도. 탈출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단위로 얘기하면요. 두 가지 속도가 있어요.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를 우주 제일 속도라고 하고요. 됐죠? 그게 루트 지란이라는 겁니다. 자, 지구의 대기권을 아예 벗어나서요. 저기 있는 토성, 천왕성을 가고 있는 보이저우의 속도. 됐어. 얘는 지구를 탈출한 속도죠. 자,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그 속도를 우주 제2 속도라고 하고요. 얘는 루트 이지랄입니다. 지랄, 이지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대략 7.2에서 7.4 정도 되고요. 얘는 12.4? 이 정도 나오면 돼요. 됐어? 네, 이 정도 되는 크기다 라고 하는 거. 네, 이렇게 됩니다. 루트 이지랄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는 뒷단원에 있는 천체 운동에서 설명할게요. 다음 주. 됐어?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라는 게 여기서 유래한 거다. 유도해서 만들어낸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는요. 만일력의 크기가 90력이다. 라고 하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들한테서 90력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 그 중에서 우리는 천체에서의 만유인력이 대표적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운동하는 물체도 있지만 주기운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아이가 두 번째 진자운동이었다. 진자운동은요. 이렇게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요.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립니다. A점. 그러면 얘가요.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에너지? 감소. 무슨 에너지 감소? 위치 에너지 감소.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 생기니?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자, 그래서 평양점에 왔는데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운동 가속 때문에 반대편 다시 같은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왜? 운동 에너지가 다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까지 바뀌려면 원래 높이까지 해서 다시 속력이 0이 되니까 그 높이까지밖에 못 간다. 자, 그랬다가 다시 평양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서 내려와 이 반대편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일을 무한 반복한다. 이게 진자운동입니다. 그 진자운동에서요. 우리는 세 지점의 특성을 보죠. 양 끝단에 있는 AB와 가운데 있는 평형점 O. 이렇게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각각의 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게 뭘까? 이겁니다. 5에서 최대값을 갖는 게 뭐죠? 바로 속력입니다. 속력이 5에서 제일 빠르고요. AB에서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AB에서 최대값을 갖는 게 두 개 있다. 뭐냐? 네, 그게 바로 힘과 가속력이에요.
됐죠? 힘이 크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얘는 평형점에 오면 가속도와 힘의 크기는 0이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왕복 운동을 하는 주기 운동이 되고요. 이때 여기에서의 최대의 속력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으로. 됐니?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에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게 직각삼각형 피타다. 그럼 원래는 실의 길이가 이렇게 와서 이 길이도 L이었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건 L이 아니고 뭐다? L 뭐니?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나머지 길이가 L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게 떨어지는 물체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감소. 그래서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점에서 물체가 낙하할 때요. 됐죠? 바닥의 속력 루트 V는 루트 뭡니까? 2G H인데 여기서 H 자리에 저 길이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L 1 코사인 세타 값을 집어넣으시면 됐죠? 5점에서의 속력 구해낼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얘가 양 끝단에서 움직일 때 받는 힘은요 바로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더라. 됐죠? 자,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더라. 그 합력에 의해서 왕복 운동을 한다 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보면 여기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주기 운동인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나는 주기 운동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주기 운동 그걸 뭐라 그런다?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겠다. 단진동 운동이라는 건 주기 운동 중에서 가장 단순해서 직선 경로로만 왕복 운동한다. 그래서 실제 원운동과 진자 운동은 직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진동은 아니지만 걔네들이 움직이는 궤적을 나타낸 뭡니까? 그림자의 운동은 단진동의 형태를 띠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을 통해서 단진동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을 매달아 이 새끼 뺑글뺑글 돌리면서 이쪽에서 빛을 쏘이면 됐죠? 벽면에 추에 그림자가 맺히더라. 자, 그래서 그림자에서 얘는 양 끝단 여기를 그래서 중심으로요. 사실은 이렇게 실이 매어져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진자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 그래서 가운데를 5점 평형점, 양 끝단을 A,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양 끝단에서의 힘은 최대, 가운데에서 속력 최대. 알겠습니까? 그런 느낌이고요. 얘가 여기에서 요만큼 왔을 때 되죠? 네, 여기까지 왔을 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반지 이름을 R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얘가 왕복 운동할 때요. 여기 왔을 때 그림자는 여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요 점에서의 변이의 크기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요. 됐죠? 첫 번째는 얘 변이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변이는 여기에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세타인데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 높이가 변이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환산하시면 된다. 맞니?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R 사인 세타 값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변이가 제일 클 때가 평형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90도의 각도 여기일 때 변이가 최대. 됐죠? 자, 그때 변이의 최대값이 바로 뭡니까?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점에 왔을 때 그럼 그림자에 비친 속도는 등속 원운동의 속도와 같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자에 비친 이 순간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V 다시는 실제 등속 원운동에서의 V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눴을 때 수직성분에 해당되는 요 속도다. 맞죠? 그랬을 때 요 각도가 세타이니까 요 각도도 세타다. 납득해야죠. 그랬을 때 그림자에 비치는 속도는요.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의 코사인 값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을 때 각도가 제일 빠른 지점이 바로 코사인 값이 0도인 평형점을 가리킨다. 맞아요. 자, 그랬을 때 그 평형점에 왔을 때 속도가 바로 등속 원운동 속도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아이들은 항상 평형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과 가속도가 작용한다. 그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하고, 그 복원력이라고 하는 힘과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요 실제로 그 점에 왔을 때요 여기에서도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작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단진동 운동하는 이 그림자의 가속도는요 얘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눴을 때 요 가속도가 여기에 비친다. 맞죠?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실제로는 보세요. 물체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는 1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심 가속도는요 동서 원운동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 양쪽과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생기고 요 값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인 세타 값이 되기 때문에 양 끝단에서 가속도가 최대인 게 확인됩니다. 됐죠? 그 양 끝단에서 가속도가 최대일 때 이 가속도의 크기는 구심 가속도와 크기 같고 방향만 반대 중심을 향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복원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힘 만들어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왕복 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진자에서도요 똑같이 그림자를 비췄을 때 얘 각도를 엄청나게 코딱지만큼 작게끔 하면 사실은 요 구간을 직선 운동하지만 그림자의 빛이 나이도 직선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자에서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요 각도가 세타이고 요 실이 L이고요. 요게 중력이고요. 요게 장력이죠. 합력이 얼마일까요? 합력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보건요. 합력이요. 이거죠. 어디가 90도겠니? 어디가 90도일까요? 저기가 90도 아닌가요? 이렇게 접선 아닌가? L 반대편이가 이게 중력이고요. 장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요. 장력을 분해하면 수평과 수직의 힘으로 나뉘죠. 어디를 90도로 봐야 될까요? 진정동선 90도 그러는 게 아닌가? 세타가 무한히 주면 엄청나게 줄인다고 치면 단진동을 해야 되니까
양쪽에 90도 둘 다 되지 않아요? 맞아요. 무한히 줄인다고 치면 단진동을 하면 이렇게 보면 저 이제 잘라내면 네 여기 이렇게 작용하니까 잘라내시면 우리가 편한 쪽으로 90도로 보죠. 어디로 줘요? 네 이렇게 해서 어디를 90도로 볼까요? 왼쪽. 여기를 90도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한가요? 네. 네네네 여기를 MG로 보는 게 더 편한가요? 네 이렇게 보고 이걸 세타로 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려봐 드릴게요. 자 우리는 각도가 작은데 그냥 확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각도는 엄청나게 코딱지만큼 작은 겁니다. 작게 그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크게 그렸다 보시면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에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선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요거 평행이동하면 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합력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90도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T랑 MG랑 같아요? 네? T랑 MG랑 같아요? T랑 MG요. T랑 MG랑 크기를 같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름모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커야 되냐면 T 쪽이 살짝 더 커야 됩니다. T 쪽이 살짝 더 커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어려운 삼각함수를 하셔야 돼서 근데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칠게요. 장력이 조금 더 크거든요. 장력 값이. 됐어. 그래서 요 값이 조금 더 커서 얘가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복원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런데 요거 알 수 있어요? 요 값이 세타거든요. 요게 얼마입니까? 저기 MG로 표현하면 MG 그 지점으로 MG 뭐죠? 여기가 MG 여기가 T 여기가 복원력 F인데 요게 직각삼각형이에요. 탄젠트 세타. 그러면 요 값이 얼마입니까? MG 탄젠트 세타가 복원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때요. 복원력의 크기가 MG 탄젠트 세타로요.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밑변분의 높이 요거 하시면 되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우리는 요 길이를 실의 길이 얼마로 보겠다? L분의 됐죠? 요 길이는 진자의 진폭 X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걸로 취향하겠다. 그러면 이 복원력이요. 가장 끝단에서 최대의 복원력이 뭐랑 같다 그랬어요? 90력이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90력 구하는 식 뭐라 같냐면 M, R,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어요. 맞아?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요 최대값에서의 변이는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에요. 기호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이 M도 날라갑니다. 그러면 이 진자가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 주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2파이를 잘 붙는 구글 리더라고 얘기하는 요만큼의 식으로 외워져요. 2파이를 잘 붙는 구글 리더. 우리 영재 물리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진자가 왕복 운동할 때요. 진자가 한번 A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데까지 주기가 2초 걸려. 나는 그 주기를 결정하는 인자가 얘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진자가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은요. 이 실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력 가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 몇 꼬매나? 여기다가요. 질량이 M인 애를 매달았더니 왕복하는데 2초 걸렸어. 질량이 10M인 아이를 매달면 왕복하는데 얼마 걸리니? 그래도 똑같이 2초 걸려요. 진자가 왕복할 때는 매달려 있는 추의 질량 무관하다는 겁니다.
됐어? 그럼 내가 이 폭을 훨씬 더 높여서 여기서 완고시키면 그래도 주기는 일정합니다. 진폭이랑 무관하거든요. 되겠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자의 주기를 결정하는 거 2파이 루트 g분의 L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단진도 운동하는 애 있다 그랬죠? 용수철.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을요 가만히 놔두면 중력과 합력이 0이 되는 그 순간에 멈춘다라고 했어요. 거기를 평형점이라고 해서 여기 늘어난 길이가 x면 사실은 용수철을 물체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와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진 순간이란 얘기겠죠. 근데 내가 손을 천천히 치우는 게 아니고 급격히 치우면 얘가 늘어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x의 2배인 여기까지 오더라. 그래서 평형점을 기준으로 x만큼 갔다가 평형점 왔다가 다시 x만큼 올라갔다. 이거 무한반복한다.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양쪽 끝단에서 작용하는 힘이 복원력의 최대값이 될 거고 그 힘이 바로 90력과 같아질 건데 양쪽 끝단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최대 힘은 무게고요. 여기서는 무게의 2배 되는 탄성력이 작용할 거니까 됐죠? 여기서도 무게에 해당되는 값이 최대값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둘 다. 됐죠? 방향은 반대겠죠. 근데 무게와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값을 kx로 바꿔놓으셔도 무관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원력이라고 하는 kx가 바로 90력과 같으니까 mr 똑같이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놓으시면 여기에서 진폭하고 반지름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t는 2파이를 살고 있는 코리아 마더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주기를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단지도 운동할 때 주기 공식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내용들. 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푸셨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보죠. 선생님. 네. 화장실.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88부터 89까지 제가 뭐 할까요? 3번. 이구동성 3번. 9번이요. 9번. 3번, 9번이요. 3번하고 9번을 풀어봐 드릴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4번을 잘 건너왔다는 얘기네요. 자, 3번 풀이 해봐 드릴게요. 잘 하나하나 문제마다요.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의미 보는 거지 답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영재 보러 오고 시험 보러 가지 않잖아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3번은요. 그림은 두 물체 A, B가 O를 중심으로 각각 반지름이 R과 2R인 원궤도를 따라서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입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밑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요 뜻이 해결이 돼야 문제가 풀린 거고요. 이 뜻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5번째 줄에 해당되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하면 준혁아 88페이지 3번.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중심 O를 기준으로요. 반지름이 R인 곳에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A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뭡니까? 라고 하죠.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자, 그거 뭡니까? 라고 하면 A가 봤을 때 B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요 각도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요만큼의 각도가 떨어져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요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그러면 A가 공전하면서 여기에 왔어요. 그럼 B는 어디 써야 됩니까? B는 어디 써야 됩니까?
다시 중심으로부터 그 방향으로 몇 도? 30도 떨어진 요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봤을 때 B가 정확하게 같은 각도만큼 떨어져서 계속 유지하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각도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꼬매나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항상 같은 각도만큼 떨어지려면 A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60도 틀어졌을 때 B 몇 도 틀어져야 돼요? 60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둘 사이에 거리 차이, 각도 차이가 일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A가 60도 회전했을 때 B도 같이 60도 회전해줘야 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걸 우리가 상대 속도가 일정하게 느껴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그러면 얘가 60도 돌 때 얘도 60도 돌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그렇죠. A와 B의 각속도가 같다,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겁니다. A와 B의 각속도가 같아요, 이 얘기한 거야. 그럼 각속도는 어떻게 구하는데? 각속도는 T분의 2파이로 구하잖아? 둘의 각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둘의 주기 같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둘이 한 바퀴 원을 돌 때 2초 걸리면 A도 2초, B도 2초, 얘네들의 주기가 같아요를 이렇게 둘러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각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네요. 같다 그랬으니까. 자, 니은 속력은 같니? 그랬어요. 우리 알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R, 오메가고요. 오메가가 같더라도 반지름의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반지름의 길이 비율이 2대 1이란 말이에요. 각속도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속력의 비율이 몇 대 몇이겠습니까? 2대 1입니다. A의 선속력이 훨씬 더 빨라요. 됐죠?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얘네들은 각속도가 같은 거지 선속도가 같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구심가속도의 크기는요 라고 하죠. 구심가속도요, 구하는 방법 뭡니까?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이죠. 그 중에서 누가 같다 그랬어요? 각속도 같다 그랬으니까 얘 1이죠. 됐어? 그러면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뭡니까? 떨어져 있는 반지름의 비율이죠. 됐니? 그래서 A의 구심가속도 대 B의 구심가속도는 반지름의 비율이다 라고 하면 돼요. 각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몇 대 몇입니까? 2대 1입니다 라고 가시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대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는 각속도가 같다는 말로 해석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8번이라 그랬어? 9번이라 그랬어? 9번이요. 9번이요. 자, 9번 가죠. 9번 문제 괜찮아요. 대단히 좋아요. 얘는요, 진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등속 원운동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벽면에 실을 매달아 놓고요, 이 추가 원래는 여기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매달아 놓고 얘를 지표면과 나란하게 등속 원운동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을 매달아 놓고 얘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등속 원운동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실의 길이가 얼마인지 친절하게 줬습니다. 이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했고요. 질량은 M이라고 했고요. 요 각도 세타라고 했고 여기는 90도야 라고 친절하게 준 게 답니다. 근데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 얘가 돌고 있는 원은 요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 방향 이 방향으로 구심력 작용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중심으로부터 요 길이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죠. 얘는 반지름이 아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R 갖고 하세요. R은 물론 그렇죠. L 사인 세타 값이 반지름이다.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납득해라.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원하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장력과 구심력의 크기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까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I가 중력이고 이게 장력이고, 중력을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가 중력일 거고, 맞죠? 그랬을 때 이게 구심력에 해당되는 값이다. 봤냐? 네.
그러니까 90력에 해당되는 값이 뭡니까? 바로 mg 원이 탄젠트 세타 값이다. 됐죠? 그러면 장력은 얼마냐? 불러. 장력은 이게 장력이잖아. 이게 mg고. 해봐 빨리. mg로 표현해. 코사인 세타 분의 네.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mg의 크기가 장력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각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각속도 구하래요. 오메가죠? 생각해보세요. 자, 각속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데요. 각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거요. 각속도는 t분의 2파이예요. 근데 이거 못 구해요. 왜? 주기를 몰라요. 그럼 각속도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팡팡 돌리셔야 됩니다. 각속도가 들어있는 다양한 식을 다 생각해봐서 주어진 재료로 구할 수 있는 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뭐 나왔습니까? 우리는 96 됐어. 90력 구하는 식 뭡니까? m, r, 오메가 제곱 이걸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해낸 요 값이 사실은 mr 오메가 제곱이다. 그러니까 m 띄고 그래서 네 오메가로 정리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오메가는 뭡니까? 루트 r분의 g 탄젠트 세타 값이 되더라. 근데 여기서 불법인 문제가 있다. 뭐냐? r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치환해 드렸다. 이걸로. 됐죠? 그래서 저거 집어넣으시면 루트 L 사인 세타 분의 G 탄젠트 풀어 꼬맹아.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되겠어? 네. 그러니까 사인 날라가겠죠. 되겠니? 그래서 루트 L 코사인 세타 분의 G라고 하는 만큼이 각속도가 돼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각속도를 구해놨는데 거기서 세 번째는요. 추의 주기 구해라 그랬어요. 자, 각속도와 주기 사이의 관계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속도는 주기분의 2파이다. 그래서 요거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랬으니 t는 나 상수한다. 2파이 루트 g분의 원래는 l인데 얘는 l이 아니고 얼마? 코사인 세타.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2파이를 잘 보면 구글 리더에서요. 그래서 L 값이 L 코사인 세타로만 바뀐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9번 문제 되게 괜찮거든요. 자,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셔야 돼서 괜찮은 문제. 자, 넘어가죠. 90페이지, 91페이지 질문 갈게요. 4번 4번이요. 3번 네. 3번, 4번 해달라 그랬으니까 우리 3번, 4번 보죠. 저 잠깐 화장실 하나. 네. 자, 3번하고 4번이 연락 골때리죠. 됐죠? 이건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올림픽 같은 거 가면요.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경사진 곳에 자전거가 타고 올라가서 돕니다. 그래서 그게 평지에서 자전거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자전거 안 넘어지거든요. 경사진면으로 올라가서 타면. 그래서 왠 줄 아세요? 관성력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돼서 R자임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걸 우리가 가상의 힘 관성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는요. 실제로요. 가속도를 가지면서 알짜 힘을 받습니다. 어느 쪽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중심력을 받죠. 근데 실제로 돌고 있는 M이라는 물체는요.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의 반성력을 느껴서 실제로 여러분들요. 친구랑 손잡고요. 친구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혼자서 막 원운동을 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친구가 미친 듯이 돌고 있을 때 손을 놓으면 나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원심력 때문입니다. 돌고 있는 물체들은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을 받고요. 그걸 이용한 게 세탁기에서 됐어. 자, 옷에 붙어있는 물방울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탈수의 원리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심력을 받아서 튕겨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원심력과 마찰력 사이에 합력이 0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 지점에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달리는 자동차나 자전거들은요. 마찰력이 그래서 네, 구심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뺑글뺑글 돌 수 있게 해준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3번 같은 내용이죠. 그림은 경사각이 일정한 원형의 실험 장치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요. 반지 이름이 각각 R1과 R2, 그래서 R2가 훨씬 더 먼 쪽에 있네요. 자, 이걸 따라서 등속 원운동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아이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아이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게 R1, 이게 R2 뭐 이런 느낌이야. 경사면인데 우리는 그 자체를 그냥 원트랙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가 A, 여기에 있는 아이가 B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그래놓고 얘네들의 질량은 같아 라고 했으니까 M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각각 등속 원운동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구심 가속도 하고요. 가속도의 크기와 속력 비율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A는 요쯤 어딘가에 있어요. 질량이 M. B는 약간 더 위쪽에 있어서 원운동을 할 때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얘는 원형 트랙 경사면에 있거든요. 작용하는 힘. 그 수직항력. 중력하고요. 바닥이 90도로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겠죠. 맞죠? 네. 근데요. 이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뭐 됩니까? 분해돼요. 그렇죠? 네. 경사면과 90도의 힘으로 누르는 수직항력과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경사력 mg 싹 내려가서 바로 나갑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그 제가 사실은 이걸 풀면서 수직항력이 그 구심력이다 이렇게 뭐 풀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90력이면 얘는 이렇게 돌아있는데요? 그렇게 풀어도 맞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분해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C랑 같은 방향으로 그래야 구심력이 나와요. 지금 얘는요 원트랙을 어떻게 도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죠. 예. 맞아요? 그러면 90력이 어디로 작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작용해야 돼요. 요 힘이 있죠. 맞아요? 네. 알짜 힘이 요 힘이면 보면은 얘는 여기가 중심이라서 어떻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얘는요 부채꼴 모양의 원형 트랙이에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원형 트랙이 이제 반대편에도 있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얘는 구심력 방향이 수평 방향 요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 경사력을 구시면 못 만들어요.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중력과 위로 올리는 수직항력 이 두 개의 합력이 사실은 구심력을 만든 거예요. 맞아. 이 물체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 그죠?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력인 얘가 바로 구심력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중력이고요. 얘가 수직항력이고요. 그러면 중력 평행 이동시키면 요게 합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시면 여기가 수직항력, 여기가 중력. 그래서 합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요, 꼬맹아, 요거 90도고요. 여기서 각도 할 수 있는 거 뭐요? 요 각도 좋냐? 아니 각도는 안 좋군요. 그러면은 요 각도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냐? 저기 여기가 세타면 그 생각 법 기본지점. 여기? 네, 네. 거기. 여기가 세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세타네요. 맞아? 그러면 90력에 해당되는 요 값이 얼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않을까? 맞아 아니야? 저 요렇게 봤을 때는 거 맞나?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면 저기가 아 제가 세타네요. 여기가 세타? 네. 그러면 여기가 세타. 네. 그러면은 요 크기는 얼마가 돼요? 탄젠트 세타분의 아예 그 mg 탄젠트 세타. mg 탄젠트 세타 맞아요?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요 얘 구심력의 크기가 mg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에 있을 때는요 구심력을 만드는 거는요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이다.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 방향이 구심력 방향이다.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는 경사면에서 mg 탄젠트 세타만큼 작용합니다. 근데 저 수직항력은 어떻게 나와요? 수직항력이요. 자, 이렇게 경사면에 있는 모든 면 위에 있는 물체는요 항상 그 면이 그래서 물체를 수직한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 언제나 있으니까 땅을 뚫고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얘는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력을 구한 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라는 정체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서요. 요 각도가 90도고 요 각도가 세타라고 했으니 구심력의 정체는 요 크기가 mg일 거니까 mg 탄젠트 세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해해요? 네. 자, 그러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mg 탄젠트 세타이고요. 이러한 구심력을 구하는 식이 뭡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 R분의 뭡니까? M, V 제곱이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A와 B 요걸로 보자고요. A와 B는 질량 같습니다. MG, MG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각도도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게 뭡니까? R분의 이게 뭐 구하는 거죠? 가속도 구하는 거죠. 자,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뭡니까? 가속도는요, 요 크기죠. 그죠? 네,
요 크기만큼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가속도는 뭐예요? R분의 V제곱이죠. 맞아? 근데 문제는 A는 R1분의 V1제곱이어야죠. 됐어? 네, B는 R2분의 V2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가속도는 요만큼의 크기인데 요 크기는 두 개가 같네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 A1대 A2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건 이해돼요? 이건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1 대 V2라고 하는 VA 대 VB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는 같으니까 이 크기를 그냥 1로 놓죠. 1 같아. 되겠어. 그러면 VA 대 VB의 비율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VA는 뭡니까? 루트 R1이죠. 그래서 V2는 루트 R2죠. 맞냐?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VA 대 VB의 비율은 루트 R1 대 루트 R2의 비율이니까 맞겠어? 루트 R1 대 R2의 비율입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1번. 그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그림은 실의 L인 실에 매달려 수평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레이저 포인트와 수평 바닥에 비친 레이저 포인트의 빛의 이동 경로입니다. 실과 연직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요. 사실은 벽면에는요. 요만한 길이의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땅바닥에 레이저 포인트가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빛도 땅바닥에 이렇게 들이고 있어 이 뜻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있어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는 빛이 원을 그리고 있고요. 위에는 실제 레이저 포인트가 돌면서 원운동하고 있는 흔적들이고요.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L, 요 간격도 L, 그리고 중심으로부터의 요 각도는 세타라고 줬습니다. 자, 중력가속도 뒤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기억, 레이저 포인트의 각속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레이저 포인트의 각속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중력, 이쪽으로 장력 됐어? 네, 합력 구하시면 이쪽으로 90력. 그러니까 여기가 90도. 그러니까 90력의 크기는 mg 탄젠트 세타 이죠.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의 90력의 크기를 이용해서 각속도를 구할 겁니다. mg 탄젠트 세타가 mr 오메가 제곱이면 되겠죠. 되겠어. 여기에서 각속도 뽑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m 날리시면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r분의 g 탄젠트 세타인데 여기서 쓰시면 안 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반지름 r이 없습니다. 여기서 반지름 r을 구해내셔야 되겠죠. 이거 앞에서 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L 사인 세타 값으로 바꾸면서 탄젠트를 저번에 했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서 날리면 좋죠. 됐죠? 그래서 얘 각속도는요 L 코사인 세타 분의 G로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야. 아까 했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저 포인터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죠. 그러면 이 레이저 포인터의 각속도는 구했는데 속력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V는 R 오메가 맞습니까? 네. 이거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R분의 V구나.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메가를 구해드렸으니까 거기다가 뭐만 곱하시면 반지름을 한 번만 더 곱하시면 오메가는 구해드렸으니까 거기다가 반지름 L 코사인 세타 한 번만 더 구하시면 이게 사인 세타 아닙니까? L 사인 세타요? 네. L 사인 세타 한 번만 곱하시면 얘가 바로 선속도가 된다. 되겠어? 근데 이제 이걸 안에 넣겠죠, 얘는. 루트 안에 넣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 루트 G L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뭐 이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바닥에 비친 빛의 각속도의 크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각속도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 아니에요? 아니, 가속도 구하는 거예요?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죠. 저 레이저 포인터가 도는 주기하고 그림자가 도는 주기 어때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 구해낸 얘가 얘 오메가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곱해서 반지름 곱하시면 돼요. 근데 얘 반지름 얼마일까요? 얘는 이거 반지름에 몇 배겠습니까? 2배겠죠. 됐어. 내가 그래서 아까 요거 반지름 구했으니까 그거에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2L 사인 세타. 이게 얘 반지름이다. 그거 집어넣으면 되겠다. 대입 안 해도 되죠? 위에 각속도 있으니까 그거 제곱하시고 그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김. 자, 5번부터 8번까지 가죠. 마지막이야. 이것만 하고 집에 가자. 와, 저 너무 진도 나쁘나요? 오늘 진도는 어때요? 오답하시면 돼요. 자, 5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뭔가? 8번이요. 8번이요. 6번이요. 내가 5번을 해줬나 봐. 5번. 다음 누가 그렇게 해? 네? 다 하기 싫어. 야, 발표 수업하자. 저요. 5번을? 네. 우와. 진짜요? 자, 5번은요. 제가 할게요. 집에 가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장을 하지 않았어. 시간이 안 간 게 맞아. 여기 멈춰 있어. 너네가 완벽하게 물 이해할 때까지 1분도 안 갈 거야. 자, 보시면요. 이렇게 시간을 멈춰볼 수 있다면 어느 순간에 멈출래요? 저는 제가 잘 때 그렇죠. 그리고 12시간 자고 일어날 거예요. 자, 5번 문제예요. 저는 이런 문제 좋아해요. 5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일정한 각속도로 밑에 있는 원판 돌고 있어요. 각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주기가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자, 원판 위를 돌고 있을 때 내가 저 위에서 H에서 물체를 가만히 뭐 시켜요? 자유낙하. 자유낙하할 때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합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 네, 낙하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에서 시간 뽑아내시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20분의 2H예요. 뭐야? 맞아?
맞아요. 씨, 너 맞아요. 나 산수 예민해. 어? 자, 이런 시간이 걸려요. 라고 하는 이 시간 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물체를 떨어뜨린 거죠. 위에 있는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물체가 H만큼 낙하하는 동안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체의 낙하 시간이랑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는 주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 원판에 각속도의 크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각속도의 크기는요. 각속도야? 가속도야? 가속도요. 네. 큰일 났네. 가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이고요. 오메가의 정체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잖아요. T는 이제 구했다고요. 4파이 제곱 넣으시고요. R은 뭐예요? R은 아니네. 그냥 아니네요. 네, 너 빨리 너 계산해. 넣으라고. 너 말고 넣어. 괜찮아? 그런데 그래서 주기를 주는 방법들이 다양하구나. 이게 낙하 시간으로 주기를 알려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야비하구나. 의미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5번 문제는 조금 심플하게 풀리는 형태라면 6번은 심플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6번 문제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에 연결된 질량의 M인 물체가 각속도 오메가로 반지름 R인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진짜. 자, 이렇게 원판의 가운데에요. 용수철을 이렇게 매단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에 원래 길이가 있겠죠. L제로. 그래놓고 물체를 매달아서 이 원판을 뱅글뱅글 돌리면 돌고 있는 물체는 원심력이라는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요. 이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심력과 같은 크기만큼으로 늘어나 여기까지 늘어나면 이 아이가 뱅글뱅글 그 길이를 유지하면서 돌아 라고 한 거고요. 이때 여기서는 늘어난 요 길이를 L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납득합니까? 늘어난 이 길이를 L로 주고 그래서 이 전체 길이를 얼마로 주겠대? R 반지름으로 주겠대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물체는 M이라는 질량 그리고 얘는요 각속도가 오메가야 라고 해서 이렇게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아 라고 했습니다. 납득? 자, 그랬을 때 이제 뽑아낼 것들은 다 뽑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구심력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네요. 구심력 구하는 식 뭡니까? M, R, 오메가 제곱. 왜 그거 썼는지 알겠죠? 오메가를 알려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쓰면 안 되는 거 붙여야죠. M은 맞아요. R은 뭘로 합니까? R. 해보자. 맞아. 네, 그래서 M,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기에서의 구심력의 크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수철 상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용수철 상수가 나와? 라고 하면 여기에서 원의 중심 방향을 작용하는 이 구심력은요 사실은 누가 만든 거니? 용수철의 탄성력이죠.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와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탄성력 K 늘어난 길이가 얼마입니까? L 있죠. 그렇다면은 얘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K 값은요 L분의 MR 오메가 제곱으로 쓰는 게 맞다. 디귿가죠. 용수철과 물체가 같고 각속도가 2배가 되면 L의 길이가 4배가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저 이제 이해했어요. 각속도를 2배 크게 해보세요. 각속도를 2배 크게 하면 구심력은 몇 배 커져야 되냐? 4배 커져야 돼요. 그죠? 각속도가 2배 커지는 순간 구심력의 크기는 4배 커져야 된다. 그러면 꼬맹아 이거 4배 커지게 하려면 얘가 4배 커지니까 얘도 4배 커져야지. 이걸 4배 크게 하려면 꼬맹아 여기에 있는 용철 상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늘어나는 길이를 몇 배 크게 해야 되니? 네. 이게 4배 크면 되겠죠. 이러는 순간 되잖아. I도 된다. 그죠? 이게 4배 저게 커지면 커지면 R 이게 4배 커지면 R도 따라서 커지는데 R이 4배 커지지는 않아. 않아요. 원래 길이가 있어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4배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까지만 하자. 알겠어? 네. 그거를 유도하는 좀 털입니다. 자, 7번 가죠. 그림과 같은 질량의 M, EM인 두 물체 A, B가 용수철 상수가 각각 KA, KB인 두 용수철에 연결되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단진동하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띵띵띵띵 이지랄. 되겠죠? 자, 이때 나의 A, B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진폭은 밑에 있는 I, 위에 있는 걸 A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B라고 했으니까 B의 진폭이 더 클 거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주기도 누가 더 크니? B가 2배죠. 보여요? B는 파란색, A는 노란색이라고 했는데요. 꼬맹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한 놈을 그렸다고 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변이라고 하는 중심에서부터 요 넓이가 이게 진폭이죠. 이 진폭이 용수철이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물체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갈 때 여기까지, 최대한 왼쪽으로 갈 때 여기까지 정확하게 가운데를 오죠. 이렇게 된다면 요 길이가 진폭입니다. 요겁니다. 알겠어? 이게 진폭이에요. 이게 한 놈은 L, 한 놈은 EL 요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들의 진폭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L이고 하나는 EL이야. 이렇게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입니다. 됐죠? 이 새끼는 주기가요. A는 1이라면 B는 얼마입니까? 2예요. 그래서 얘 주기는 얼마를 보시면 되냐면 1대2로 보면 돼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는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와 B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질량이 M과 EM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의 용수철 상수값을 KA, KB로 줬다. 자,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의 물리량이 B의 물리량이 2배인 거, A가 더 큰 거 찾아. A가 더 큰 값을 갖는 거 찾아. 2배나 큰 값 갖는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용수철 상수는요? 라고 하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 똑같다고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자, 용수철 단진동 운동할 때 용수철의 주기는 2파이를 잘 붙는 코리아 마법입니다. 그 중에서 A와 B의 주기가 1대2니까 얘네들 계산한 값도 1대2여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A는요. 2파이 똑같으니까 비교 안 할게요. 용수철 상수가 KA분의 1 얘는 KB분의 2여야 됩니다. 이게 1대2여야 된다. 아이씨. 이거 양쪽에 제곱해도 돼? 제곱. 네? 네. 오케이. 그래놓고 계산. 이제 얼마? 몇 대면? 1대2. 1대2. 맞아요?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대요, 니가. 네? 아닌데요? 아니야, 씨, 개새끼 저이. 넌 뒤져. 2대1. 저이 새끼가 저거 2대1. 그죠? 네, 요거 2대1이면 된대요. 그래서 요 값이 2대1로 용수철 상승 2배 큰 거 맞네요. 예.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의 최대값. 자, 가속도요. R, 오메가, 제곱. 주기가 나왔으면요. 주기의 역수가 뭐예요? 각속도예요. 왜냐면 각속도는 T분의 2파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각속도는요. 주기만 알면 돼요. 상수 2파이는 똑같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각속도의 비율이 2대1입니다. 납득? 주기의 역수군요. 납득. 납득! 납득! 그래 이 새끼들아. 빨리 끝내고 싶어 죽겠는데 이 개놈의 새끼들이. 자,
얼마입니까? 1대 2죠.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대 1입니다. 제곱 제곱. 뭐야? 제곱 아 제곱. 아 그럼 얼마니? 2대 1이네. A가 2배 그거 맞네. 오케이. 이야. 자 속력의 최대값. 자 오케마리. 속력은 저거 뭐냐? 그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생각해. 등속 뭔데? 오른도. 뭔데? 등속 네 90력. 90력. 네 그렇죠. 90력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메가 각속도는 뭐야? 오메가는 R분의 오메가는 R분의 V. 아하. 그걸로 가. 얼마? 이야. 6. 되겠어? 그럼 몇 대면? 잠시만요. 뒤져 이씨. 어. 반지름은 진폭. 아니다. V가 물어봤지. 그럼 V는 RW. V는 RW. 그러면 반지름의 비율 예? 각속 속력 물어본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럼 반지름이 몇 대 몇이야? 반지름이 진폭이니까 1대 2고요. 네. 오메가는 각속도가 2대 2대 1이죠. 그럼 곱하시면 얼마입니까? 1대 1이죠. 이야. 네. 되겠어? 네. 네. 이렇게 가면 된다. 네. 8번은 지금 못합니다. 아. 여기까지 하죠. 8번은 좀 복잡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문제 집에 가서 틀린 것들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요.